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게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 잘 살아내셨나요? 지금 튀르키예나 시리아에서 7.9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아직도 구조 중에 있는데요. 무너진 집을 떠나지 못하고 겨우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살아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지만 가족들이 생사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는 짐작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호 물품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생명의 존중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하루빨리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한 일상생활이 보장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오다가 우울과 무기력, 공허감, 트라우마,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처음에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계략을 쓰는지 짐작도 하지 못한 채 현상만 보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그냥 성격이 좀 까칠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에야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짐작도 하지 못했을 거니까요. 가까운 가족들이 나르시시즘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해오고 자신의 인생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려가는 것에 대해 자각을 하지 못한 채 우울과 무기력이 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더욱 삶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며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삶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죠. 의미치료 창시자이시며 죽음의 수용소를 쓰신 빅터 프랭클 박사는 죽음 앞에서도 삶의 의미만 찾게 된다면 살아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쓰신 박상미 교수님은 의미치료학회 부학회장님이시기도 하는데요. 24살 가장 추웠던 겨울밤에 보일러도 터지고 온수도 나오지 않는 옥탑방에서 혼자 외로움, 가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투병과 죽음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수면제 몇십 알을 먹고 죽음을 시도했으나 다시 깨어났을 때 처음 한 말이 감사합니다 였답니다. 우리는 죽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걸 박상미 교수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겐 충족시켜야 할 의미, 실현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주어져 있으며 나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길 기다리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말을 교수님은 그 사명을 찾아서 실천하고 계시며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박상민 교수님은 한양대학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지만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상담도 오랫동안 해오셨고 지금도 교도소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려내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혼모와 청소년 자살자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보육원 보호 종료 청년들이 500만 원을 손에 들고 이 세상을 나와 다시 버려진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에게 소망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따뜻함을 전해주는 역할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올 설날에도 학회에서 떡국과 음식들을 준비해서 이 청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계속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느 한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낸다면 자신도 살아나지만 다른 사람도 많이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박상미 교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면 좌절이 오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서 이중으로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찾아야 한답니다. 의미 치료는 셀프 치유가 가능한 치료법이거든요. 저는 보리 한 톨이 운명을 이겨낸 이야기와 하와이의 아주 작은 섬에서 마약과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낸 아이들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되고 가슴이 뭉클한데요. 미국 아이오와 대학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사방 30cm 나무통에 보리 한 톨을 심었는데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퀴퀴한 공기 속에서 여름에 보리 몇 알이 겨우 열려서 학생들이 통을 깨고 보리의 뿌리를 재봤더니 자그만치 11,200km였습니다. 서울과 부산 거리를 14번 왕복한 거리였답니다. 보리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이며 보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잔뿌리를 구석구석 내려서 수분과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했다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 보리를 보고 누가 형편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엄청난 뿌리가 다 있는데 그걸 찾느냐 못 찾느냐가 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또한 하와이의 작은 섬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서 건강한 성인이 된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 곁에는 누군가 멘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만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들은 절대로 빗나가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자신이 살아야 가야 하는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나침반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아요. 피할 수 없는 시련이 내게 주어졌다면 나만이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도 내 삶에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내 삶은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좌절될 때 우리는 실존적 좌절이라고 하는데요. 실존적 좌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실존적 공허가 찾아오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자신을 지탱하는 정신력이고 그 정신력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더욱 굳건해집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석방에 대한 기대만으로 버티던 수용자는 자신이 기대했던 날짜에 석방되지 못하자 그 다음날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 교육, 예술활동, 학문, 사업, 봉사활동 등 창조 가치를 통해서 생명 에너지를 충족시키고요. 자연에 대한 체험, 예술 체험, 사랑 체험 등 그 체험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와 행복을 경험하고 나의 운명이나 고뇌에 대해서도 좋은 태도를 선택하는 태도 가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어서 행복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순수한 밝은 빛, 즉 삶의 목적과 고귀한 의미가 있어요. 고통과 불행밖에 없어 보이는 인생에도 반드시 숨어있는 행복이 있고 고통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